안녕하세요. 김안과병원 성형외과센터 전문의 백영화입니다. 눈가는 다른 부위에 비해 피부가 얇습니다. 따라서 다른 곳보다 비교적 빠르게 노화가 진행됩니다. 개인의 첫인상과 전체적인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눈가의 변화는 나의 실제 건강 상태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하고 어떻게 보면 심술궂은 인상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민으로 처지고 꺼지고 튀어나온 눈가를 개선하기 위해 아랫눈꺼풀 수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하안검 수술에 대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 3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하안검 수술은 아래 눈꺼풀에 늘어진 피부를 제거하고 불룩해진 지방을 제거하거나 꺼진 부분으로 이동시켜 완만하고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안구와 밀접한 위치의 수술인 만큼 녹내장뿐 아니라 황반변성, 백내장 등의 질환이 있으시거나 안구 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신 분들은 이 수술의 안정성에 대해 많이 고민들 하십니다. 녹내장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수술 도중 혹은 수술 이후에 안압이 오르면 안압 상승에 취약한 녹내장이 있는 눈은 더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이 하안검 성형술 자체가 안압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녹내장이 심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숙련된 의료진에게 수술을 받으실 때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수술 도중 과도한 힘으로 눈을 누른다거나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예상치 못한 출혈이 지속되어 자꾸만 누르는 힘이 눈에 가해진다면 이 눈이 받는 스트레스는 점점 늘어나겠죠. 뿐만 아니라 수술 후 부종, 특히 출혈에 의한 심한 부종이 발생할 경우 눈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안압을 낮춰주는 신속한 처치가 뒤따라야 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시야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이러한 증상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부작용 없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자체를 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기 녹내장으로 시야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 또는 녹내장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눈이 아주 약하신 분들은 수술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물게 말기 녹내장 환자분들 중에서 너무 심한 눈꺼풀 처짐으로 시야 확보를 위해 수술 받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녹내장 담당의 선생님과 성형외과 선생님의 충분한 상의 후 치료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녹내장 환자분들도 상황에 따라 안전한 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수술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수술 경험이 풍부한 성형외과 의료진과 상담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아랫눈꺼풀 수술에 대해 고민하실 때 애교살에 대한 부분도 많이 문의하십니다. 생기 있어 보이고 젊어 보이는 인상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시술이나 화장으로 일부러 강조하는 부위이기도 하죠. 우리 눈 주위에는 눈을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눈둘레근이라는 얼굴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 중에서도 아래 눈꺼풀 마진에 인접해 있는 부분과 피부가 애교살을 만들어줍니다. 이 부분이 클수록 애교살이 도톰해 보이고 특히 웃는 표정을 지을 때 근육이 수축하면서 도드라져 보입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피부뿐 아니라 근육도 얇아지고 애교살 두께도 얇아지면서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소중한 애교살이 하안검 수술로 없어져 버리는 건 아닐지 걱정하시는 분도 많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안검 수술은 과하게 늘어지고 주름진 피부나 지방을 제거하거나 재배치해주는 수술입니다. 근육 위에 존재하는 피부 중 늘어진 부분만 깔끔하게 제거해주고 아래로 늘어진 근육을 다시 눈가로 잡아준다면 애교살이 손상되지 않고 오히려 좀 더 탄력이 있어 보이겠죠. 하지만 간혹 눈꺼풀 말림과 같은 구조적 이상이 있어 불가피하게 이를 교정해야 되는 경우 애교살을 제거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니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세세한 치료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눈꺼풀 수술은 위아래를 따로 진행한다 해도 조직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부종, 출혈, 안구 자극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젊고 건강하신 분들은 이 두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꺼풀이 늘어져 안구 보호 기능이 떨어지거나 윗눈꺼풀 올림근 기능에 이상이 있어 수술 후 안구 노출 가능성이 있는 분들, 또 전신질환이나 약물 복용으로 인하여 출혈 위험성이 있으신 분들은 위아래 넓은 범위를 한꺼번에 수술할 경우 회복에 더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간혹 수술 후 결막에 물집이 크게 올라오는 분들이 있는데요. 넓은 부위를 수술하며 지혈하다 보니 눈꺼풀 순환 회복이 더디게 되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안구를 둘러싼 결막까지 부풀어 오르고 수술 후 발생한 건조증까지 더해져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약물 치료를 하며 몇 달 기다리다 보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지만 안타깝게도 6개월 이상 호전이 없다면 추가적인 결막 수술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이시거나 눈꺼풀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수술과 수술 사이에 눈이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에 차근차근 진행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하안검 성형과 관련한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눈 밑은 다른 부위에 비해 피부가 얇고 지방의 양이나 근육의 두께 등 다양한 요소들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눈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확한 검사와 이에 맞는 적절한 방향 결정이 필요합니다. 수술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비용이나 다른 환자의 후기 등에 의존하시기보다는 실력 있는 의료진을 선택하고 사후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외에도 눈 건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점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안과 병원이 함께합니다. 안과는